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규제의 체감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의 대응반이 신설되고 집값 담합과 허위 계약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과 부동산 거래 해제 및 취소에 따른 해제 신고 의무화 등 오는 2월 21일부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이던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30일로 단축이 됩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기간이 단축되면 이제는 전국에서 시시각각으로 부동산 매매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단속하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 출처 소명도 전국 6억 원 이상 주택거래에 대해 의무화가 됩니다. 실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 비규제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거래까지 확대되면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주택거래가 대응반에 타깃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 규정이 강화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증여라든가 상속을 통한 자금 조달 시 구체적인 출처를 밝혀야 하고 현금을 통해 대금을 지불할 경우 구체적 사유까지 밝혀야 합니다. 일선 개업 공인중개사에서는 일부러 시세 반영을 지연시키고 실거래 신고를 늦추는 등의 행위가 어려워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집값 담합을 시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역대급 고강도 규제로 꼽혔던 12.16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간의 공조 체계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과 성남입니다. 수용성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불협 화음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청와대와 정부는 집값 안정을 이유로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규제의 정도를 결정하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먼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아울러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거래 신고 시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징빙자료 제출의 문제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융기관의 대출, 증여 등 자금 조달이 실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본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 계약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으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제출 시점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항목별 기재 금액 증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8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등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 시는 은행의 잔고 증명서가 얼마냐 또는 예금의 잔액 증명서가 얼마 있다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중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 항목을 기재할 때는 주식 거래 내역서라든가 그리고 주식 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중 증여라든가 상속 등 항목을 기재 시는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 신고서와 또 증여세 신고서라든가 상속세 증여세를 세무서에 납부했다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중 현금 등 기재 항목 기재 시는 소득금액 증명원입니다. 직장을 다녔다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소득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중 부동산 처분 대금 등 항목 기재 시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금이 확보됐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든가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 보증금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중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 기재시입니다.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왔다면 금융기관에서 거래 확인서라든가 또 금융기관의 부채 증명서라든가 또 금융기관의 대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중 임대보증금 등 항목 기재 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중 회사 지원금, 사채 등 또는 그 밖에 차입금 항목 기재시입니다. 돈을 빌려왔다면 차용증서를 써줬겠죠.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증빙 자료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확인해서 매수인의 자금 조달의 적정성과 이상 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정상 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경우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거쳐서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택가격은 항상 상승지역도 있고 보합지역도 있고 하락지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3월부터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징빙자료 제출 제도가 시행되면 수요 급감으로 아파트 가격 폭락이 가속화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9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더욱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비인기 지역도 하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3억에서 4억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저가 아파트는 포함 내지 소폭 상승세가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 중 학군이 좋거나 교통 호재가 있거나 주거 환경이 양호한 신축 아파트는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투자를 하셔야 할 분들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이주를 원하는 분들은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시면서 저점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